이제 지지파하고 해를 한꺼번에 할 건데 각기 다른 작용들 속에 이제 묻혀 있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파부터 보겠습니다. 파는 깨뜨릴 파라는 한자고요. 그리고 6종류라고 해서 이제 육파살이라고도 불러요. 글자 고유의 작용력을 불안하게 하는 내부적 충동이나 균열 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뭔가 중단된다거나 아니면은 전환된다거나 변화의 계기 등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해석 비중은 이 파보다는 합충형 원진이 더 우선이고요. 파의 종류를 하나씩 볼게요. 일단 생지, 왕지, 묘지 기억나시죠? 네, 그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생지파가 있는데요. 생지파는 인해합파하고 사신합형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목하고 해수 다 생지죠. 네, 사화하고 신금도 다 생지죠. 네, 이 생지끼리의 파인데 특이한 점은 합도 있고 형도 같이 존재하죠. 인해합은 어떤 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신합도 육합이죠. 사신합은 합도 있지만 형도 있잖아요. 인해합의 모습이 어떤 새로운 목운동으로 가기 위한 결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기존에 하던 상황에서 이제 전환되고 변화되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미 그 모습 속에 파의 모습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신합형파는 합작용도 있고 형작용도 있고 파작용도 있다. 그러니까 복잡하겠죠. 사신합으로 시작이 뭔가 스타트가 좋겠지만 그 다음에 형의 어떤 변형작용이 올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좀 불안해지면은 파에 중단되거나 또 상황이 바뀌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사신합형이 처음에 친해졌다가 빨리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안에 이런 파적인 작용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체로 어떤 불안 요소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왕지파인데 왕지파는 자유파하고 묘오파가 있어요. 자오, 묘유 네 글자 다 왕지죠. 네. 근데 자랑 오는 파라고 안 하고 충이라고 하죠. 완전히 대립되죠, 운동성이. 그리고 묘하고 유도 완전히 대립 관계죠. 자하고 유는 그 파면서 귀문이기도 하죠, 또. 왕지들끼리는 뭔가 이렇게 그 다 각자 자기 계절의 어떤 대표 주자고 가장 그 오행의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기운들하고 어떤 조화에 있어서는 좀 난이도가 높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 점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묘고지파가 있는데 축진파랑 술미파가 있는데 술미파는 술미파 이전의 술미형이기도 하죠. 이럴 때도 역시 술미형 작용도 있고 술미파 작용도 있다. 그러니까 형도 하고 파도 하니까 작용력이 다른 파에 비해서 좀 더 뚜렷할 수 있겠죠. 축하고 미는 파라고 안 하고 충미충이라고 하죠. 진하고 술도 진술파라고 안 하고 진술충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고지 중에 그 서로 충관계가 아닌 애들끼리는 파에 걸립니다. 이번에 삼합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삼합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아까 생지, 왕지, 묘지 그 파 관계들끼리 삼합으로 살펴보면 또 재밌는 점이 나오는데 인해합파 같은 경우는 인호술의 인하고 해묘미의 해의 파죠. 근데 인호술의 왕지는 오하고 해묘미의 왕지는 묘목이죠. 근데 왕지 오하랑 묘목은 또 묘파 관계죠. 네. 그리고 사신합형파의 왕지 사화의 사유축의 유금하고 신금의 신자진의 자수는 자유파죠. 그러니까 이 생지, 왕지, 묘지 구조가 알고 보니까 다 그 자기들 삼합에서 왕지들끼리 파가 걸려 있는 거죠. 묘파하고 자유파는 각기 왕지로서 이미 파 관계죠. 그리고 미토 해묘미 운동에서 묘목이 왕지죠. 그 인호술 술토의 삼합은 오화가 왕지죠. 묘오는 또 파죠. 진토 그 신자진 운동의 왕지인 자수하고 사유축에 축토가 들어있는 그 그룹에서 유금이 왕지잖아요. 그럼 또 자유파죠. 결국 이 6개의 파를 정리하면은 전부 다 묘파 아니면 자유파가 삼합적 관점으로 보면은 걸려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화인데 내가 유금운이 오면은 사유합 해가지고 삼합을 막 활발하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원국의 다른 부분에 뭐 자수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대운이 뭐 자대운이에요. 그러면은 자유파 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파도
삼합 운동성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중단, 전환, 변화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파의 해석 의미를 조금 더 보면 파는 내적 충동을 유도하는 능력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적 충동에 의해서 동요당하고 불안하고 이런 걸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걸 잘 쓰게 되면 일종의 내 능력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직접 구속이나 삭감 행위 없이도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동요시킬 수 있는 어떤 수사권이나 수사력이나 뭐 추리력이나 설득력이 되기도 하고 영업력이 되기도 하고 뭐 조정력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잘 쓰면 유능함인데 이것도 이게 과하면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태도로 나올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호소력이 있다.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걸 악용하면은 상대를 쥐고 흔들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하고 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형은 외부적 훼손이나 조정이나 삭감 이런 것들이 좀 외부적으로 어떤 형의 작용이 이 파에 비해서 대체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외과 수술 쪽에 비유할 수 있고, 파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전자레인지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네, 내적으로 변화를 유도한다. 그래서 내적 충동이나 아니면 내적 불안, 겉은 멀쩡한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막 많이 멘탈이 막 흔들린다거나, 그리고 뭐 동요한다거나 내부적인 면에 대한 어떤 조정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 하면은 심리 치료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이 강제성을 발휘해서 A라는 상황하고 B라는 상황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파는 그 형처럼 막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씩 하는 거죠. 양쪽 A, B에다가 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는 게 좋지 않겠어? 뭐 또 이쪽에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뭐 제가 거기다가 얘기 다 해놨으니까요. 지금 가시면 아마 짜장면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전략가, 뭐 전략 지략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광고 능력으로 보기도 해요. 홍보 능력, 뭐 마케팅 능력. 그래서 원국에 파가 있으면 파 작용을 자신이 경험하고 여기 이제 적응해서 그 다음에는 사용하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원국에 있는 파는 일단 대체로 좀 유능의 인자로 보고요. 운에서 파가 왔을 때는 이제 대운이냐 세운이냐 이런 걸 또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일단 원국에 있을 때보다는 좀 사건적으로 그 자체 사건에 무게를 두고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에서 파가 오면 뭐 중단, 전환, 조정, 변화의 계기가 발생할 것이다. 근데 대운은 10년짜리니까 뭔가 이것도 내가 적응하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기간이 길죠. 네. 근데 세우는 이게 1년 단위니까 내가 이거를 겪고서 쓴다기보다는 겪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저는 찍먹파입니다. 드립 한번 해봤어요. 해에 대해서 이제 할게요. 파도 깨트릴 파고 해도 해칠 해자인데 좀 둘 다 좀 단어의 어감이 좋진 않죠. 육합의 해체 작용을 유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네 글자의 육합자를 충하는 글자가 해예요. 해, 천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해석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외부적인 작용들이 다 전제된 하에 그 이면에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육합을 적용해서 쓰는 게 주로 부부인연 볼 때 많이 참작을 하는데 이제 그 점에서 이 해가 그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 형성의 어떤 불안정이나 고독의 인자로 보기도 하고요. 또 반대 운동성을 유도하는 인자로 보기도 해요.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누구 없나? 누구 소개시켜 주세요. 내 여보야는 어딨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안정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의 부정작용은 나의 육합자가 나를 안정되게 잡아주고 있는 형태인데 그 글자가 충을 당한다는 거는 그 안정성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충을 맞이했을 때보다 불안정 상태에서 맞이하는 충의 작용이 더 강할 수 있겠죠. 내가 자존감이 강하면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내가 자존감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누가 와가지고 별거 아닌 걸로 툭 던졌는데 갑자기 지금 갑자기 막 울면서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런 거냐고, 그만큼 어떤 충에 의한 동요, 운동성 상실, 변화성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뭐 정리하면은
조금 더 굴곡이 있다. 제가 미토니까 올해 자수운이면 잠이 원진이자 잠이 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진 하나만으로도 좀 답답하고 힘든 면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아니 너 해도 있는데 너 빨리 여보야 어플을 켜봐야 될 걸 막 이러면은 그러면 더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해를 알고는 있대 해석해서 막 내담자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지는 않죠. 근데 분명히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이 사람의 굴곡의 폭이 크냐 작냐를 볼 때. 역시 해도 해석 비중은 합충형 원진이 우선이고요. 6종류가 있는데 일단 자미해가 있어요. 자미해는 자미 원진이 더 우선이에요. 자수는 육합을 축토하고 하죠. 근데 그 축토는 미토하고 축미충을 하죠. 또 미토 입장에서는 미토의 짝이 오화죠. 오미합하죠. 육합으로. 근데 그 오화는 자수하고 좌우충이죠. 그 다음이 추고해가 있는데 요 추고해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해만 있는 게 아니고 원진, 귀문, 인묘라고 하는 작용들이 겹쳐 있어서 이 작용성이 좀 뚜렷한 편에 들어가요. 이게 좀 복잡한데 그래도 부작용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추고는. 올해 일지 오화에 있으시거나 뭐 월지에 오화 쓰시는 분들이 자수운을 만났으니까 오화로서의 운동성이 많이 지금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 축토에서는 원진, 기문, 인묘까지 대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인목이 이제 운에서 오면 다시 인호합으로 삼합 운동성이 활발히 열리겠죠. 중간에 이제 변수가 갈등을 많이 겪었다거나 손해를 많이 겪어서 그게 인연까지 연결이 돼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인연의 활동성에서 이게 또 마이너스로 작용하죠. 그리고 인사해가 있는데 인사해 이전에 인사형이 우선이에요. 근데 또 인목, 사화 다 욕망이 강한 글자들이죠.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작용도 클 수 있겠죠. 인목의 육합작은 해수인데 사화가 사해충으로 해수하고는 충관계죠. 네. 그리고 사화의 육합작은 신금인데 인목은 신금하고 인신충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불안 요소가 있죠. 그 다음은 묘진해예요. 묘진해는 그 묘진이 반합이잖아요. 인묘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해 작용이 일어나도 어떤 그 묶여있는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묘목은 육합작이 술토죠. 근데 술토하고 진토하고는 진술충관계죠. 네. 그리고 진토의 육합작은 유금인데 유금하고 묘목은 또 묘유충관계죠. 신해 해가 있는데 아까 신금의 짝은 사화였죠. 근데 또 해수가 와서 사해충하죠. 그리고 인해합 대 인신충의 모습이고 그리고 유술해 같은 경우는 유술해도 묘진처럼 신유술에서 신 빠지고 유술합이죠. 유금의 육합작인 진토를 술토가 충하고 술토의 육합작인 묘목을 유금이 충하죠. 해는 내 육합자를 충하는 글자. 그래서 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글자. 정리하면은 파도 불안하게 만들고 해도 불안하게 만드는데 파는 이게 내 능력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해 같은 경우는 불안하기 때문에 더 반대의 운동성, 반대의 것을 구하려는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합충형 원진보다 우선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질문 없으시면 10분 쉬었다가 선생님들 그 과제 피드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